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본 차는 볼보 XC60 페이스리프트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지만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까지 많이 바뀐 걸 눈치채긴 어려우실 거예요. 어쨌든 뭔가 달라지긴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좀 독특해요. 굉장히 독특하게 시승 목적지를 입력해 주지도 않아. 목적지가 입력이 안 돼 있어요. 아니 이거를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고?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해? 아니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아리아 파주 카베아 가자. 안내를 원하시면 안내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안내 시작. 대박. 카베아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료 도로로 안내해줘. 무료도로 경로로 안내할게요. 오후 10분이 2시 추가된대. 44분에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아는 친구 중에 집에서나 여기저기서 불릴 때 아리라고 불려요. 그래서 걔가 차에 타고 있으면 너도 나도 그냥 아리아 아리아 해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아리아 밥은 먹었어? 저는 배부르게 먹었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메뉴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궁금하시다면 메뉴 추천해줘라고 말씀해보세요. 고급류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이오 디젤 5% 섞은 디젤입니다. 뭐 이렇게 추천하는 거 아니야? 아리아 메뉴 추천해줘. 밥도둑이 따로 없는 꽃게 무침 어떠세요? 매콤달콤한 양념에 참기름을 살짝 넣어 조물조물 무친 메뉴예요. 밥 한 그릇으로 부족할 거예요. 아리아 그거 어디 가면 먹을 수 있어?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아 그렇게 이게 연계해서는 안 되는군요. 아리아 오늘 날씨 알려줘. 오늘 파주 하늘은 흐리고 비가 계속 오겠습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왜 똑똑했냐면 지금 파주를 목적지로 입력을 했잖아요. 파주를 목적지로 입력하고 나니까 오늘 날씨 알려줘 했을 때 여기에 날씨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파주의 날씨를 알려줘요. 그래서 목적지로 갔을 때 거기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이런 건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차에서 내렸을 때 온도가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의 날씨를 알려주는 거 진짜 똑똑한 차가 됐네요. 볼보. 와. 네, 지금 이 차는 B6는 아니고 B5인데 B5다 보니까 약간 나갈 때 이렇게 꽝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터보차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오늘 시승차 뽑기 운이 안 좋았는데요. 시승차 뽑기 운이 조금 더 좋은 사람들은 오늘 B6를 시승하고 있거든요. B6는 얘기로만 들었는데 이런 느낌이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B6 같은 경우는 낮은 RPM에서도 슈퍼차저가 있어서 슈퍼차저가 공기를 밀어주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낮은 RPM에서도 힘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사실 터보차저가 좋은 점은 RPM이 높을 때 힘을 제대로 뿜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이 낮은 RPM에서는 오히려 터보차저의 힘이 더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터보렉이라고 하죠. 그런 터보렉 같은 게 터보차를 타면서 불편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터보가 갑자기 어느 특정 RPM 이후에 작동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터보렉이 한때는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느껴지고, 한때는 터보렉이 있는 자동차 운전할 수가 없다, 이건 너무 위험한 차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됐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의 터보들은 터보렉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터보렉이 있거든요. 그런데 XC60 B6 같은 경우는 48V 팬을 이용해서 터보차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공기를 밀어 넣어 주니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낮은 RPM에서 사용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노력들을 기울여서 터보차저임에도 아주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모습이 역시 볼보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 차는 250마력에 10kW짜리 전기 모터를 더한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50마력이면 사실 부족함은 없는 출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차의 덩치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이 정도 덩치의 250마력이면 그냥 딱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굉장히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결코 부족하진 않은 그런 정도의 수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볼보는 드라이브 모드가 없어진 게 특징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원가 절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뭐 그게 없어도 별 차이는 없네. 왜냐하면 원래부터 드라이브 모드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 브랜드였으니까.
누가 볼보를 타면서 드라이브 모드를 막 켰다 껐다 하면서 타겠어요. 그래서 지금 주행해보면 드라이브 모드는 없지만 아마도 드라이브 모드 중에서 노말 혹은 컴포트 뭐 이런 것하고 비슷하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행하면서 막 다이나믹하고 이런 것들 뭐 그다지 추구하지 말란 얘기지. 그런 거 추구하지 말고 안전운전 하세요. 운전할 때 왜 다이나믹을 찾아요, 이런 거죠. 이거는 패밀리를 위한 거지 운전자의 즐거움을 위한 차는 아니에요.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실제로 주행해보면 다이나믹까지는 아니지만 편안하면서도 즐겁게 주행할 수 있는 느낌이 아주 인상적이기도 하네요. 네, 여기까지 올고 올라니까 이게 힘들었다 진짜. 와, 세상에. 여기가 몇 층이야? 몇 층이야? 여기 어떻게 여기 몰고 올라왔지? 네, 제가 지금 몰고 온 차는 볼보 XC60 B5인데요. 뭐가 달라진 거야 도대체? 이건가? 휠이 바뀐 건가? 안 되겠으니까 볼보 직원분을 모시고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볼보 직원 맞으시죠? 여기 볼보 써있네. 네, 맞습니다. 네, 맞으시죠? 네, 김정수라고 하고요. 네. 볼보 자동차 R&D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 제대로 만났네요. 이전 볼보 XC60하고 사실 되게 비슷하거든요. 외관 쪽으로는 인정. 조금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네네. 실내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완벽하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인포테인먼트 하셨죠? 네, 저는 인포테인먼트 담당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뀌었다 그러지. 외관은 그럼 뭐가 바뀌었어요? 외관은 저 앞쪽에 보시면은 네. 크롬으로 오히려 덧대져가지고 네. 오히려 조금 더 한층 요거요. 여기하고 여기 전체 크롬. 어우. 그리고 레이더가 이쪽에 앞쪽에 추가가 됐고요. 여기 열선이 추가가 돼서 겨울이나 뭐 날씨가 안 좋거나 눈이 쌓여도 열이 녹아서 제대로 이제 앞쪽을 다 요 레이더가 따뜻해져요? 네, 겨울에도? 추울 경우에나 아니면 눈이 아. 왔을 때 이쪽에 열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반짝반짝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원래 없었어요, 레이더가? 원래 레이더가 저 위쪽에 저희가 맞다. 통합상으로 있다가 맞다. 이쪽 하나는 이쪽 레이더 이쪽으로 빠지고 카메라는 저 위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구나. 좀 더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좀 더 와이드하게 앞쪽에 붙였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죠? 인테리어에서 뭐가 많이 바뀌었네. 그 계기판이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계기판이 이번에 디자인을 새로 하면서 미니멀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은 좀 더 넓혔거든요, 예전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 영역 자체가 예전보다 좀 더 시원하게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야, 예쁜데요? 네. 저 궁금한 거 있었어요. 볼보 타다가 음소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소거하려면 이 버튼을 눌러도 되고 아니면 RE를 통해서 내가 음소거 하려는데 아리야, 음소거 해줘, 이렇게 하라고요? 에이, 이게 아니, 여기에 음소거 버튼 있어야죠. 저희가 이번에 이 버튼을 새로 리뉴얼을 하면서 트림 모드를 이 버튼에다가 추가를 했고요. 딴소리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음소거 버튼 왜 없냐고요? 음소거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리를 불러서 음소거하면 되지 않냐? 손을 쓰실 필요 없이 그냥 말로 모든 거를 제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 대신에 말로 하면 되니까? 네. 막 음악이 막 쿵쾅쿵쾅쿵쾅 하고 있는데 아리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음량을 정말 크게 한 다음에 네. RE를 그냥 적당한 음량으로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알겠어요. 아리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사용자가 아무리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음성을 인식할 수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옆에 막 바람이 부닥부닥 이런 경우에도 내가 아리야 그러면 안다고요? 네. 근데 얘 이름이 아리가 아니라면서요? RE가 정식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수가. 대한민국 국민의 99%가 모르고 있는 그런 이름이네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네. 가지로 부를 수가 있어요. 팅커벨? 네. 이거 더 이상한데? 저는 이제 희망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걸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아니, 다른 이름 없나? Hey, may I say this?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약간 내 차를 막 이렇게 뽐내는 뭐 이런 걸로 탁 해주면. 저희가 그 부분을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SK텔레콤에서 갖고 있는 기술 중에 이 웨이크업 워드라고 하거든요. 네. 아리아라는
단어를 그게 지금 현재 가장 최적화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자가 그거를 의미로 다른 것들로 해버리면 그걸 학습하는 시간이 또 그만큼 더 오래 걸릴 것이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가장 최적의 인식률의 웨이크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또 엄청난 그 학습이 필요한구나. 딥러닝 같은 게 여기서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걸 사용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TID를 고객 개인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은 그 고객의 음성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딥러닝, 머신러닝을 통해서 인식률은 계속해서 높아질 거예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래요? 네. 그래요. 제가 그 사실 경쟁사 이름을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현대, 기아 이런 브랜드에서 보면 그 브랜드들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뒷좌석에 중간에 호출 버튼 같은 게 있어요. 음성인식 호출 같은 거. 근데 음성인식을 한번 하다가 실패해도 계속 물어봐요. 취소! 그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취소라니까? 뭐 이런. 얘도 그럴까요? 한번 해보시면은 중간에 얘가 끊을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못 들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T맵이 저는 이게 완전히 무슨 축복 같았어요. 보통의 자동차에서 T맵을 깔아줬다고 하면 여기서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도 나오고 HUD도 나오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차량의 API를 실제로 T맵과 공유를 하면서 차속, 그 다음에 차량의 방향, 차량의 헤딩 등등 모든 센서 값들을 T맵과 공유를 하기 때문에 최적의 안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게 돼요? 네. 그래서 똑같이 이제 레인 가이던스나 아니면은 턴 바이 턴, 네. 저희가 턴하는 그 모양들을 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클러스터에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게 가능하구나. 네, 그러니까 또 지금 하나 이제- 어려운 말들을 너무 순식간에 하셔서. 네. 그러니까 차선이 있으면 차선 1차선으로 가라, 2차선으로 가라, 3차선으로 가라. 이런 것들을 여기서 딱 보여주고. 네. 그리고 턴 바이 턴으로 이제 여기서 꺾어라, 저기서 꺾어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차의 헤딩까지 알려준다는 거. 그러니까 차의 머리가 어딜 향했는지까지 이 맵한테 알려준다는 것도 되게 인상적인데, 그러면 혹시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꺾을 때 그것도 헤딩이 나와요? 그럼요. 저희가 지하 주차장에서도 차량 조향 방향에 따라서 DR이라고 하죠. 네, 데드 레코그닝이라는 기술인데 네. 그것도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T맵에. 그래요? 네. 그럼 지하 주차장에서 차 바퀴가 굴러서 앞으로 조금 전진하고 이런 것들도 여기 나와요? 네, 그럼 터널이나 이런 데서도? 지하 주차장을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차속이나 신기하다. 아니면은 뭐 오, 자동문 기능. 네. 와, 요번에 새롭게 추가됐나 보지?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 전 시스템에도 모두 적용되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네. 그거는 자기 전용 내비게이션일 땐 됐지. 근데 그게 T맵인데 그게 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T맵을 그냥 깔아서 얹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T맵하고 정말 밀접하게 통신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T맵 오토로 오토모티브 전문 T맵으로 저희가 명명을 해서 이번에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보 직원 아니세요? 네, 볼보 직원입니다. 근데 왜 T맵을 개발하셨다는 거예요? 글로벌은 구글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아시겠지만 구글 지도 내비게이션에 대한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최대한 다른 로컬 브랜드를 찾고 있었고 저희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게 이제 SK텔레콤 T맵, 그다음에 누구의 음성인식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같이 업무를 진행하게 됐죠. 이 화면에 있는 모든 기능은 음성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아리야, 뒤쪽 에어컨 겁나 뜨겁게 해줘. 뒷좌석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릴게요. 조수석 통풍 시트 켜줘, 운전석 통풍 시트 켜줘, 이렇게 구역별로도 나눌 수 있고요. 신기하다. 이 수입차에서 이런 게 되는 거는 저는 뭐 되겠지만 이렇게까지 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되고 그리고 음성 인식을 거의 완벽하게 해주고. 네, 저희가 음성 인식률이 이 차량에서 96%까지 96%? 네, 평균 지표가 그렇게 나옵니다. 길 안내 김한용의 모카.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우와. 준비했습니다. 와. 훌륭하네. 훌륭한 맵이네. 훌륭한 맵입니다. 와, 세상에. 웃음이 터지면 그건 너. 근데 진짜 훌륭하긴 하다. 진짜 훌륭하긴 하네요. 저희가 스피커가 16개거든요. 이 차 안에만. 네네. 그래서 그 스피커에서 적절한 조합을 만들어서 콘서트홀과 재즈 클럽이라는 걸로 따로 만들어 드린 거고,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고음 저음 서브우퍼를 조정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서브우퍼 따로 조절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디오 성능도 이 차는 BMW를 갖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R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하만 카돈이 들어가고요. 음. 인스크립션 모델에는 바울스 앤 윌킨스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보통은 이제 되게 고급 버전의 하만 카돈을 넣어주잖아요. 이 차는 깡통 버전의 하만 카돈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클래스가 한 단계 위에 있어. 하만 카돈 정도는 깡통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BMW 정도 돼야 이제 제대로 된 오디오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건가? 음악 소스가 없는데 어떻게 음악이 나와요? 실제로 핸드폰에 예. 같은 플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핸드폰에서 플로를 사용을 하셨다면 그 아이디 그대로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아. 만약에 그 전에 사용을 하시지 않았더라도 이번에 신차 구매 고백 대상으로 네. 저희가 1년 동안 음원 재생을 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오. 이런 노래를 추천을 해줘, 나한테. 나 이런 노래 뭔지 알지도 못하는 노래를. 여기서 이제 듣고 이 싶으신 노래가 노래. 뭐지 도대체? 그럼 근데 아리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지금 재생 중인 노래 무엇이냐고. 아리야, 지금 재생 중인 노래 뭐야?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입니다. 아, 이거 우리 삼촌이 좋아했다는 그 노래구나. 아이고 세상에. 아유, 옛날엔 노래 되게 희한한 거였네. 자, 이런 게 있고요. 그러면 음악 스트리밍을 통해서 음악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그냥 들을 수 있으니까 다들 이걸로 음악 듣겠네요. 그럼 LTE 요금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저희가 LTE 요금을 5년 동안 음악을 얼마나 들으시든 티맵을 얼마나 사용하시든 저희가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5년. 무료? 네, 무료입니다. 5년 동안 무료? 그래요? 네. 아니, 이거 뭔가 크게 실수하신 것 같은데, 그 K 음악 듣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잘 때나 깰 때나 그냥 사시사철 그냥 음악 틀어놓고 다니시는데 LTE 통해서 하루 종일 연결돼 있을 텐데 네, 그렇죠. 괜찮을까요? 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거 현대차도 못한 건데 이거는 테슬라도 돈 내거든요. 테슬라 매달 7,900원씩 내는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실수했어요 이러실 것 같은 그런 그러지 예감이 않도록 드는데. 제가 이제 커넥티비티 부서하고도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큰 그래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LTE는 SK입니까? KT입니까? LG입니까? SK입니다. SK? 네. SK에서 좋은 조건을 주신 건가 싶었는데 공정하게 주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 업데이터가 있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OTA 업데이트라고 해서 SK텔레콤의 3가지 팀의 플로 누구 같은 경우는 OTA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서비스 센터를 가지 않아도 앉은 자리에서 그냥 신규 업데이트가 있으면은 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좋네요. 업데이트 비용 또한 저희 5년 무료인 LTE 가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특장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은 저희가 서울권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음성인식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라디오 채널을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아리야 SBS 라디오 틀어줘. SBS 파워 FM 라디오를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주파수를 몰라도 되는 거예요. 저도 한번 아리야 네, 조선방송 틀어줘.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 어지간한 건 다 본 것 같고 혹시 더 보여주실 만한 거 있으실까요? 차량에서 안전안내 문자인데 이걸 해결을 해서 해결했어요? 네, 어플리케이션을 넣어갖고 여기서 알림을 끄시면은 알림 진짜? 자체가 거의 울리지 않습니다. 알림이 수입차 메이커도 이런 식으로 변할 수가 있군요. 네. 이게 제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수입차 타는 모든 분들이 이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 이슈로 또 확진자가 나오면 계속 알람이 뜨는 거예요. 지역을 지날 때마다 또 빠바바바바바 이거 닫느라고 그냥 정말 끝까지 계속 이쪽 버튼이었나? 네, 맞습니다. 계속 이걸 눌러야 됐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꺼진다는 거 이건 와 혁신이다 혁신. 정말 이런 날이 오는군요. 야 진짜 볼보 오너들 그리고 수입차 오너들이라면 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와 세상에. 키가 왜 이러지? 이건 케어키라 그래서 최고 속도가 180km를 넘지 않게 키를 설정을 할 수가 있구나. 네. 그러면 우리 자기가 좀 지켜줘야 될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녀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차를 줄 때 이렇게 주면 되겠네. 네. 우리 회사 직원한테 줄 때도 케어키로 줘야 되겠다. 와 진짜 우리 직원이 사고를 그렇게 많이 내요. 봤습니다. 보셨어요? 그 인간이 어저께 인간. 봤습니다. 그 인간이 인간. 아 나 참. 아 참. 제 기억키는 후진이 안 되는 거. 아무튼 알겠습니다. 정말 신기한 거 많이 봤네요. 지금 이거 업데이트를 통해서 또 계속 바뀐다는 거잖아요. 네, 저희 메인 서플라이어로 선정된 이제 T-모빌리티, 네. T-모빌리티에서 제공하는 T-맵의 모든 기능들을 최대한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성 있게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맵 시장도 크게 두 회사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T맵과 카카오맵이 이 내비게이션 시장을 서로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한번 장악되면 이게 뒤바뀌지가 않아요. 이 맵이라는 거는 정말 사소하게 무슨 버튼이라든지 뭐 순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지지만 어차피 힐끔힐끔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학습을 한번 하고 나면 다른 맵으로 못 넘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 맵의 특장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T맵을 사용하고 있는데 경쟁사하고 비교해보면 카카오가 더 잘하는 분야가 물론 있겠죠. 근데 뭔가 카카오는 적극적으로 카카오를 100% 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대부분을 관할시키고 카카오는 약간 제 힘을 다 발휘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죠. 근데 얘는 T맵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넣어 놓은 느낌입니다. 현대차에 있는 맵의 기능과 이것들을 놓고 보면 얘가 더 잘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 이 차는 인스크립션인데요. 가격은 6,800만원이라고 합니다. 6,800만원. 결코 만만한 가격은 아니네요. 인스크립션이 아니라 R디자인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R디자인은 뭐 오디오라든지 뭐 여러가지 옵션에서 조금 더 낮은 트림이긴 한데 6,900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요. 가격 차이가 너무 적기 때문에 B6를 선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B6 R디자인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차에는 끝판왕이 있죠. T8이라는 차가 있는데요. T8은 사실 XC60에 걸맞는 파워트레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파워트레인이 좀 과합니다. 왜냐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거든요. T8 같은 경우는 출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가격대나 뭐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시승을 해 보시고 그리고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볼보 XC60 페이스리프트라고 할까? 아니면 조금 버전업이 된 모델이라고 할까? 네, 이렇게 잠깐 시승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 볼보의 특장점, 여러 가지 놀라운 점들을 그대로 갖추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이 차의 정말 첨단적인 기능들,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이런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음악 스트리밍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IT 기기들을 이렇게 API를 열어서 다른 브랜드들이 연결할 수 있게끔 IT 기기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자동차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외관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적극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볼보라는 브랜드가 다소 보수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최근 들어서의 볼보는 IT 분야에선 볼보가 누구보다 빠르게 앞장서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다른 노래 틀어줘.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되게 히트다. 추천 노래라고 지으면 그러면 차에서 이게 얼떨결에 나도 모르게 이게 순위에 막 올라갈 것 같은데? 아무 노래. 아무 노래, 아무 노래가 대박. 진짜 제목 잘 지어야 되는구나. 아리야, 아무 노래 틀어줘. 지코의 아무 노래 들려드릴게요. 천재인데? 야, 이게 되네.